저희들이 그동안에 새삼 정전마공고 대학을 하느라고 새삼훈련을 상당히 한 2달 반 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갑게 맞는 새삼 훈련인데 저희들이 한 3년간 거의 코로나라서 이 대면 새삼회를 못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모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우리 이런 데대의 교법을 대사회화하고 세계화한다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회 속으로 이런 데대의 교법이 확산되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예전에 불법의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 그거를 내걸으셨어요. 그래서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을 내걸으시고,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릴 때, 교당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서 대종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시대를 하면서 이제 좀 잊혀져 있는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명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내중에 대산종사님이 새삼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생활운동, 새마음운동, 새삼운동으로 만드셨다. 대종사님 직접 새생활운동, 새마음운동을 하셨으니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그 참 큰 주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59차 그 새삼 정전마고 혼종훈련을 이제 또 여름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또 중도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주제를 교법의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로 나간 세계 건설하자,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새마음 새생활 훈련으로 낙원세상 건설하자 한 말도 같은 것이고, 불법의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와도 같은 얘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이제 몇 주일 전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갔어요. 어떤 주제로 잡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영감이 딱 떠올라서, 아무래도 우리가 새삼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새삼운동, 새마음 새생활운동이 줄임말이 새삼운동인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회화해야겠다는 걸 나가야겠는데, 그런 주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영감을 해서 이제 교법의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로 낙원세상 건설하자. 이제 우리나라 교법과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요번에 신년 법문이 우리 모두 개벽의 성자가 되자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을 본즉 우리 대종사님이 생활화, 교법의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를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생활화는 다 아는 거, 시대화가 뭐냐, 이게 사회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이 불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화랑 똑같은 거죠. 대중화는 전 인류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계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것이 이렇게 이게 때를 봐서 이 시대에 이런 말을 좀 해야겠다 했더니 이렇게 같이 됐고, 그 내용은 일상수행요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업사님 법문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려는 목적을 따라서 이 공부를 이제 우리 훈련 전까지 조금 하다가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주일에도 그 포클라레 80주년 창립 80주년 있었거든요. 우리 오민웅 오세웅 우리 새삼 회원이 그 1200명 되는 데 가서 우리 마음공부, 원불교 마음공부, 그 유무념 공부, 태조사법을 갖고 얘기를 해갖고, 나는 안 가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래요.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다른 종교의 중대 행사에 가서 원불교 마음공부를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마음 공부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어떤 경계는 똑같아. 경계는 뭐 부부 사이가 뭐 똑같아. 그걸 경계라고 표현 안 하지, 경계요.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도 그게 자랑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경계를 만나면 성경 말씀 따라서 경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 엄청 자랑을 하고 그걸 자랑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경계를 만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전부 같아요. 논지가 하느님을 믿었고 신앙하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 이거를 그냥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가다 보니까 주로 경계고 마음 공부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 주로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마음 대조해갖고 했다. 우리 교법 대조하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법 대조, 우리는 글자만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마음 대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내 안의 자성을 봐갖고 마음 공부를 또 해결하는 것이, 이게 내 자성이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새롭단 말이에요. 그럼 더 속도가 빨라. 그냥 즉각이야. 하나님 대조할 것도 없이 빨라. 그러니까 이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이 종교 간의 그 서로 그 대화를 하고 일치를 하는 운동 중에 큰 이정표를 하나 썼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자. 나는 그럴 게 아니, 아주 로마 가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교황 앞에 가서 발표를 했으면은 너 그런 것도 있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말을 하면 또 되는 수가 있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 했거든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몇 명, 우리 세상 기념관 8월 26일을 한 거예요. 그다음 포클라레 또 뭐죠? 엑스포에서 200명 앞에서 했다가 이제 1200명을 갔으니까 이제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해요. 보면 학부모 교육이 가장 보면 이 반응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법인데 그냥 사회화 시킨 거거든요. 사회시켜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멘토링해서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생긴 건 학부모들이다. 그거를 배워갖고 이걸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개혁 일본인도 하는 것 해보면, 여기 이제 학부모 거의 비교도거든요. 비교도인데 엄청 열렬하게 그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서 이게 끝날 때쯤에 우리 포럼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네 명이 발표를 하고 초청을 하고 그랬더니 지금 40-50명 지금 거의 모이고 있어요. 그냥 지나면 50명 참 뭘까, 줌으로 모인 사람까지 하면은.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게 이 법의 사회화 중에서 학부모 교육은 그거가 주제도 맞고 시대에 맞고 때에 맞는 거예요. 때에 맞고 그 방법이 또 우리 교법에 있고 이렇게 하고 되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 둘, 그냥 학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 둘 이거를 사회화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 교법 그대로 가면 이게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원불교 신앙이지, 원불교 포교지. 어떻게 하느냐. 현실에 맞게 우리 교법을 이게 맞춰서 제조를 해야 돼요. 요리를 다시. 재료가 있으면 그 현실에 맞게 재료를 해갖고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모 교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생활화 시대와 대조하는 게 전체적 강령이고 어떤 거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법을 인격화, 생활화, 사회화, 세계화 시킬 것이냐, 생활화 시대와 대중화 시킬 것이냐, 대중사님 말씀 따라. 그것은 요구자, 수요자를 만족시켜야 돼요. 세상에 상품을 내놓는데 아무리 공급자가 좋다고 해도 수요자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오늘날의 모든 이 사회는, 이 문명사회, 물질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수요자 요구가 1번이에요. 수요자가 요구를 하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뭐가 있어요. 대학 교육은 뭐냐? 수요자 요구 만족 교육이에요. 그거를 잘하는 학교가 이게 발전하고 못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저희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때
공급자 위주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대학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응? 받았어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학문을 각 배워요. 그다음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까는 그 끝단머리 좀 배워. 근데 회사 가서 배우는 거예요. 회사 가서 그냥 다시 재교육 2, 3년 해갖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힘들고 새로 갖춘 거. 제대로 회사에도 필요한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나온 교육이 전부 그거 그대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급자 위주 교육인 거예요, 옛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를 들어갔더니 이게 수요자 위주 교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국 그 MIT 교육으로 바뀌는데, 아, 저렇구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수요자가 뭐를 하냐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계공학과는 자동차 엔진을 설계를 해요. 1학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배워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설계 개념이 알아져요. 다 배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회사로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현실을 몰라요, 그냥.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런데, 이 MIT 가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일은 조금 가르쳐 놓고요, 실제로 가서 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설계해보라. 막 가서 실제로,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서 만들고 하다 보면, 이게, 실습을 하다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뭐, 이론을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론 좀 배워보자 하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이론을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육이 다르거든요. 수요자 위주 교육은.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요? 대사회를 하려면, 사회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럼 뭐를 요구하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세상을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해야 돼요. 세상은 관찰 안 하고 그냥 연불자들만 하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가르치려면요, 세상은 안 맞아요. 세상 안 맞아. 세상을 관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데 어떻게? 대소유무로 관찰해야 돼요. 대종사님 대소유무는 세상을 그렇게 관찰하라고 썼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관찰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맞춰서 우리가 교법을 적용해야 될지를 짜야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원학 스미성 교육은 제가 10년간 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왜 아니냐? 제가 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관찰을 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그래도 전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기관에 있었으니까. 그냥 보고 듣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세상살이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막 그냥 세상에서 같이 장사도 해보면 야, 이게 필요하다 해갖고 우리 교법을 좀 고치겠는데 장사도 안 해봤지, 뭣도 안 해봤지, 뭐 그냥 학교만 있지, 선방에만 살았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 맡은데 우리의 교법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적용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원학 스미성 교육 말고 또 다른 거를 좀 하나 그 세상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 학부모 교육처럼 인기가 좋은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갖고 만들면 좋을까? 승마학이에요? 난 승마를 안 해.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은 의사가 하는 거지. 의사들이 건강을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건강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 마음 공부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별로 없더니 간접적 영향은 있겠지. 간접적 영향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 좋은데, 뭔가 우리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거. 그럼 사회가 뭐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건강 갖고 하면 이게 마음 공부하면 좀 마음에 효과가 있다. 그건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돼. 뭐 그런 거 같지요?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데도의 교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현실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준석 박사는 잘 풀더라니까. 어떻게 풀어요? 한글 모르니까 한글 가르쳐야 현실 문제 푸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우리 교법대로 그냥 부드럽게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대소유무도 관찰하고 해갖고 이 학교에서 배운 걸 써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치면, 이것도 선방에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나는 뭐냐면, 좀 아는 건 뭐 수학이나 이런 거 하는데, 수학은 가르쳐도 누가 올 사람도 없을 거고, 뭐를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현대는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정신의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파생된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랬고, 그 진단한 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진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진실을 잃어버렸다.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예. 그 다음에, 그 도덕성을 잃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신의 세력이 약해져서,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조금. 애들이 막 컴퓨터 게임을 해갖고 막 중독되는 거하고 도덕성 막 거짓말하는 거하고 범죄 지르는 거 조금 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이 약해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갖고 그냥 추구하는 것이 돈만 벌라 그러고 정신 세력에 내비두고 팽개치고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고 이런 이 정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교육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다. 이게 과학문명이 발달된 모든 파생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패자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무수하게 많은 실패자가 생겨요. 뭐냐? 사회 하다가 사업 실패하는 사람, 학교 가다 학교에 나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실패. 회사에서도 적응 못해갖고 막 프로젝트 했는데 성과도 나쁘고 해갖고 도태되는 사람, 그러다 퇴사하는 사람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되냐? 성공자 위주 사회예요. 성공자는 빚을 내고 알아주고 찬양하는데 실패자는 그냥 세상으로 사라져 가는데 수많은 실패자가 정신병이 걸리고 마음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사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요. 실패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요. 아무도 안 고쳐져요. 근데 그것이 범죄로 가요. 일부는 범죄로 가요. 이게 인성교육을 하는 범죄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울증으로 가고,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간창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성공축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못해갖고, 나가도 뭐 직장도 없고, 막 이런, 엄청이 많아요. 갖고, 병 걸리고 먹고, 많아요. 어떻게 되면, 어쩌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걸 생각해줘요? 안 생각해. 그냥 범죄지면 감옥수만 가두죠. 못하기만, 법으로 막죠. 그냥 나쁜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그냥 괴로움 속에 차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니까. 그런데 그냥 공부 잘하고 뭐하고 잘하면 막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막 방방 뜨고 난리가 나잖아요. 응? 그렇게 알아주면서 거기다 관심이 있으면 이 실패자는 방치한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나라도 안 해주고 어디 종교도 근데 기독교는 조금 관심이 있어. 그런 사람 조금 관심이 있어. 원불교 해줘야 돼. 원불교가. 그리고 기독교는 근데 방법이 없어. 신앙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결이 안 돼. 근데 원불교 교법은 그게 있으니까 실패자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근데 실패자의 전에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성이 파괴돼 갖고 내중에 범죄자 실패자로 바뀌는 거예요. 범죄 실패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을 잘 읽다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탁 알거지가 된다. 그런 세상 내가 한번 들어봐. 별일로 다 있다. 별일을 10년간 해갖고 막 엄청나게 사업 대성공했다. 하루아침에 딱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니까. 이 사회란 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인성이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실패자인 듯. 또 하나는 정신 세력이 그냥 물질의 자유를 노예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사회에서 그냥 원망과 싸움이 꽉 찬 거예요. 그냥 싸우고 원망하고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지금도 전쟁이, 오늘날 같은 이 문명 세대에 그냥
우리가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막 남나라에다 막 폭탄을 터뜨리니까 또 가서 그냥 막 한 10배, 100배를 갖다 막 치고, 그거 어떻게 돼야, 이 참나. 이것도 옛날에 또 원한이 있어. 그럼 또 숨어 있다가 또 내중에 또 갑자기 폭탄, 그러면 이게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해. 그냥 서로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해요. 미국도 해결을 못 해요. 미국도 그냥 어떻게든 이게 막 힘을 눌러서 안 하려가지고 해결을 못 해요. 이런 데도 교법만이 해결의 길이 있단 말이죠. 길이 있는데, 해결 평화의 문제도 그것이 있고, 실패자도 그것이 있고, 원망과 싸움, 그 다음에 도덕성 파괴도 그것이 있고, 정신의 세력도 그것도 있고, 인성 파괴도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이런 데도 교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목의 인성을 어릴 때 파괴되는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 교법으로. 그러면 나머지 그것도 뭔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워낙 쓸 거는 1년에 10년 걸렸는데 다른 거 하려면 또 10년 걸리면 내가 그 5개 하려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이거 어떡하냐. 이준석 박사는 나보다 그래 한 10년 젊으니까 아니, 만들면 될 거 아니요. 적선이 나보다 한 40, 50달 적으니까.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요. 이게 서태산의 개벽다상이라는 자산상사님 법문집에 나온 거예요. 법문집에 요로 5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문집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학 심성이 한 가지, 인성을 파괴, 그걸 막는 한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마음의 자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뭘 하냐? 마음의 자유를 죄복자유, 생사자유는 이게 종교적인 거 있기 때문에 힘들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걸 한번 해보자. 이게 당면한 현실관이다. 마음의 자유라는 게 반대는 구속이에요. 구속이 뭐냐면 분별유착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마음이 해갖고, 이 원망심도 있고, 이 마음 공부를 해갖고 막 서로 다투고, 이 마음에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막, 번뇌망상이 들어가고요. 가만 앉았으면 그냥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마음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이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해보니까 막, 이 복잡해지면 혈압이 오르는데 이게 내려지질 않아요. 그냥 할 수 없이 혈압약 먹고 내리고 하는데, 그래도 세상훈련 하면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 마음의 자유가 좀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어때요? 뭐 어때? 마음의 자유가 없는 게 어떤 때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안 되고 학교 제적당하고 뭐 그런 거 말고 또 가까이 하면 뭐 여성 관련 그렇지. 아니 맞아. 학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여성이 좋은데 그냥 마음은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뭐야? 생각이 가는데 마음은 여성으로 가. 근데 안 잡아지는 거야. 막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나 망하겠다 그랬죠. 이 마음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자유가 없어갖고 어떻게 이 마음을 잡아갖고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법에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이제 교법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시계가 있구나. 일상수행요법 속에 그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 속에 해결의 길이 있다. 그 뭐냐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요란해지지 말고 어리석어지지 말고 끌리지 말고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마음이 경계에 끌려갖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 것이 마음의 길이에요. 이게 말하면 이 프로그램화 해갖고 사회에다 확산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정력을 쌓고 부동심이 되라는 거예요. 일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화 해갖고 모든 사람이 보편다당하게 만들어내야 돼. 어린이가 어떻게 돼요? 컴퓨터 게임 보면
끌려서 그냥 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막아요? 일상 1조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조를 어린이들한테 맞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서 경계를 당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을 회복해갖고 끌리냐 안 끌리냐 대조해갖고 거기 안 끌리는 작업 취사를 해갖고 그냥 탁 마음을 고삐를 꽉 잡아야 되는데 욕을 마음의 고삐를 딱 잡는 걸 해갖고 이 길들이는 거를 이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최대로 급한 거예요. 일상생의 1조, 2조, 3조. 2조는 뭐예요? 2조는 지혜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달려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명,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혜가 어둡고 있거든요. 현실이 뭐예요? 이 지혜광명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작업치사를 가르쳐서 이 우리 교법을 마음의 자유를 얻는 데다가 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민웅이 가서 포크라레 가서 왔나 말은 포크라레 가서 강연한 게 뭐예요? 마음의 자유예요. 부인하고 사이 자유. 자꾸 안 하려는데 끌려가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길들이는 거잖아요. 길들이는 그거를 해낸 거잖아요. 해낸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쓸 수 있고 중학생도 쓸 수 있고 대학생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프로그램화한다. 프로그램화한다. 해갖고 보급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김덕성 어린이는 잘 가르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맨날 학교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부를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 그게 수십 년 하다가 대학교 가서 영감이 떠올라. 그거를 이제 원학심성 교육이란 게 뭐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으로서 느끼고 아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는 거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새삼 회원들이 일상생활 1, 2, 3조 그 다음에 무시선법의 사단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 그일결의 일심 아르마르의 취사 이 간단한 일상생활 그 다음에 4조 5조 6조 7조 모든 간단한 교리를 실제 생활 속에서 단련해 갖고 여기서 그 묘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적용해 갖고 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등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력이라는 건 뭐예요? 등력을 해야 돼. 등력을 하면 가슴속으로 탁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이 교법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갖고 마음으로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득을 하게 되면, 마음으로 딱 증득을 하게 되면 속으로 딱 밝음이 생겨요. 그 밝음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 머리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밝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가요. 그게 묘유가 나타나는 묘유가. 이거 안 배달 사람이 편하는 거예요. 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1980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조교수로 갔어요, 조교수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카이스트 1학년 때인데, 1학년인가. 대산동산을 만나뵙고, 59년 대산동산 만나뵙고, 원불교 대공장을 세우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고 전무신 하는 것도 놓고, 오직 거기서부터 박사까지 끝날 때까지니까, 한 5, 6년을 갔다, 1973년, 4년부터니까, 거의 80년까지니까 6년간, 오직 나는 그냥, 원불교 공장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 수도는 그냥 원불교 교법이니까 하는 건데, 1번은 원불교 공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 공장, 여기는 그냥 수도가 문제죠. 재생의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생의대. 그래갖고, 이제 80년이 돼서 박사학위를 겨우겨우 받고, 그냥 고대에 취직해갖고 있었으니까, 오직 내가 생각하는 거는 원불교 공장뿐이었어. 다른 거 수도도 하고 교대도 다니고 교당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제자를 받았어. 2명을 받은 거예요. 석사를 받은 거지. 그래갖고 그걸 가르쳐서 둘 다 박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송성문 회장이고 한 사람은 김재용 박사는 둘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온갖 정성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그거 둘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공성이 다 들어갔어. 그러다가 내중에 이제 홍성훈 박사 여기서 있었는데 김지영 박사 어디로 갔다가 여태 찾았어. 어디로 가서 돌아다녔냐 했더니 삼성자동차로 해서 어디로 뭐 중국으로 가서 막 수십 년간 돌아다녀갖고 왔다가 또 돌아왔대요. 그랬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갖다가 잘 해결하고 다녔더라고. 저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그동안에 그냥 제가 그 원불교 공장 세우려는 그 정신이 푹 들어갔는가 봐. 저도 모르게 막 그걸 지 혼자도 막 해결하고 막 기업도 키우고 막 난리 났어. 그래갖고 이 잘됐다 이제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그렇게 됐는데 그와 같이 어떤 집요한 생각을 갖고 생각에 몰두하면 에너지가 나와서 그거를 해결할 힘이 있다 이거예요. 해결할 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집요한 생각을 갖고 집요하게 노력을 해갖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게 되면 힘이 나온다 이거예요. 왜 세상운동이 바깥으로 안 나갈까요? 우리 왜 안 나가요? 우리가 강창환 씨는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딸하고 좀 사이는 조금 좋아진 거 그 정도죠. 예? 딸이 감명을 해갖고 이렇게 나오려는 소리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게 마음속에 이게 감명을 했는데 그냥 엄청나게 감명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직장 사람한테 새삼에 가자고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어째 이정훈 변호사는요. 이정훈 변호사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이제 학부모 교육을 받았어. 너무나 가슴속에 감명이 오더래요. 그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 국문과를 나왔는데 머리가 하도 좋아갖고 하버컷을 학교하고 변호사가 됐어. 근데 이걸 들었어. 너무 감명이 돼갖고요. 친구만 만나면 이거 공부해야 한다고. 어떻게 키우죠? 너 이거 공부하라. 막 여기도 들어라.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대요. 요번에 왔다 강연을 할 참이야. 덕선이 들었죠? 아침에 못 들었어? 학교 갔구나. 그러더라니까. 이게 우리 새삼운동의 나갈파예요. 어떻게 나가냐면, 마음속에 감명이 되면, 딸이 발표하는 거예요. 딸이 왜 안 변해? 그 말을 안 듣냐? 너 원물교 교육 좋고, 새삼에 좋고, 해도, 안 듣잖아요. 그냥 조금 사이좋아졌지, 감명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들을까요? 감명이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이 감명이 좀 고치고 하는 데까지 됐는데, 딸 움직이던 정도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감명이 더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아침에 자선해야 하네. 아침에 저녁 연불 해야 하네. 이게. 이렇게 조금씩 잠깐 해갖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서 이게 되면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목표는 어떻게 돼요? 강창환 씨 목표는? 새삼에 다 두드러 고친 그 목표 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새삼운동은 이거 두드러 고친 것도 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요? 주변이 아니라 딸. 부인 거 돌리기보다 딸 돌리기가 쉬울 건데. 어때? 누가 되면 쉬울까요? 부인은 법당 나가요? 요즘 안 나가지. 옛날에 나갔는데? 이거 봐.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부인은 법당으로 데려가고, 딸은 세상으로 데려오고, 이제 근데 시간을 정해줘야지. 준모는 어떻게 됐죠? 담배 끊는데, 당장 끊었죠. 그래, 지금 잘 끊고 있어요. 그런데 중모는 그냥 담배를 하루만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년 정도 시간을 한번 줘볼까나. 그래서 이제 딸이 좋아하는 불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좋아하면 좋을까. 근데 일단 애들은 물질적으로 좀 불공을. 그동안 안 사준 거 좀 하지기도 하고, 표는 안 내야 돼요. 표는 안 내야 돼. 그럼 이렇게 가고 이제 좀 하다가 여기 대종사 탄생 100주년 아니야. 서울 환경 100주년 3월 30일 날
여기 한번 북촌 구경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그래갖고, 좌우간 이게 감명의 물결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감명의 물결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저도 감명이 좀 덜 돼갖고, 기덕이 왔나 모르. 아이고, 기덕이 왔어요? 안 왔죠? 이거 봐.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 뭐냐면, 소태산의 개벽사상. 개벽성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개벽성자가 되자. 이 개벽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아까 5가지 과제를 줬어요. 무슨 과제를 줬어요? 처음에 진실성이 무너졌어요. 사회 진실성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목적만 다른 거짓말하면 성공했다 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정신 세력이 물질 세력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만 추구하고 사는 물질의 가치가 그냥 가치관이 물질 얻는 게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런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응? 실패의 늪,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개벽의 성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벽의 성자가 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일상수행요법에 있다는 거예요. 무시선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식용주의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 개벽화할 것이냐. 인격화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행하면 인격화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수행요법 전부 인격화는 돼요. 생활화까지도 문제 없어요. 내가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현실로 사회화를 되는데 사회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1번인데 그거보다 먼저가 내가 실천해서 감명이 퍼져야 돼요. 물결로 퍼져야 돼요. 몇 명 퍼졌어요? 학교? 학교는 퍼지는데 부모님은 안 변하잖아요. 부모님 변할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 따면 변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서 박사학위 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그냥 은범이가 박사학위를 땄구나 그러면 됐죠.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제 좀 장기로 두고 이해해야 돼요. 우리 강창희 씨도 장기로 잡으면 1년이면 너무 촉박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장기로 두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가정에서부터 가정 안 되면 그냥 사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회도 안 되면 그냥 선방이나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뭔가 하나 잡아야 돼요. 뭔가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하면 좋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준선 박사는 이제 한글 잘 가르치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한글을 2명이 왔대요. 2명 와서 막 내가 들어보니까 야 저거 정말로 재미있고 저런 이치가 있고 나도 대충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많이 듣고 해갖고 오늘은 또 이제 불란서로 내일 돌아간다고 해갖고 또 불란서에서도 직접 들어온다고 해갖고 이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교법을 사회와 그 다음에 대중화, 시대화, 세계화 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임무로서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일에 뭐라겠어요? 학부모의 자녀 멘토링 갖고 포럼을 해요. 이게 여기 와서 그렇게 큰 포럼한 거 처음이에요. 없었어요. 한 번도. 20년 됐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참석해야 되고, 안 오면 와서 일을 좀 해야 돼요. 손님, 누가 오면 일을 해야겠고, 내 생각에 40명, 50명 잘하면 올 것 같아요. 40명이나 50명 올 것 같으니까 와갖고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하면 여러 가지 도와서 그 분위기를 잡아서 이런 포럼이 내년에는 이제 한 2-3번, 한 번에 2번, 3번은 이렇게 4번까지는 힘들지 몰라. 2번, 3번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학부모 교육이 아니라 다른 아까 다른 5가지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과제를 해서 여러 사람 연구를 해갖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서 이런 과제를 내년은 그걸 한번 실시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참석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참석하고 이렇게 불러갖고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밭을 키우는데 세 가지 밭을 키우라 그래요. 세 가지 밭. 처음에 영전이라 신령영자 영 밭을 키워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일원의 진리, 내 마음 속에 있는 일원상의 진리인 영이잖아요. 그 일원상의 공정영기가 일원상의 진리고, 네, 근데 그거를 키워서 내 마음밭을 키우란 말이에요. 내 영전, 마음밭, 심전 마음밭을 길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신령스러운 공정영지 자성을 키워갖고 심정개발하라. 심정개발하라. 이게 일대 과제는 대종사님이 심정개발하라. 영성개발하란 말이에요. 영성을 개발하라. 영전을 개발하라. 이 기독교는 영성개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전개발이라 그래요. 그 영성개발이라 하잖아요. 우리 영전개발. 영의 밭을 길러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밭, 심전을 영전이라고 한다. 길러라.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뭐냐면 법전을 길러라. 법전을 갖고라 이거예요. 영전만 가꾸지 말고 법전을 갖고라. 법이 자라나는 도량을 키워라 했어요. 법전을 갖고라. 법전이 뭐예요? 법의 도량이에요. 이 선방이 법의 도량이에요. 교당이 법의 도량이에요. 거기를 가꾸란 말이에요. 교당을 가꾸고 선방을 가꾸고 와서 청소를 하고 뭐 여기를 뭐 틀린 거 고치고 이게 법전 개발인 거예요. 영전 개발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회상이라고. 이런 회상을 길러라 했어요. 이런 회상을 법전이라 그래요. 그 중에 선방덕이고 교당덕이고 다 법전이에요. 영전은 이 마음밭이요. 심전이요. 마음밭이요. 영성이요. 그걸 영성, 심전 속에 영성을 키우고, 자성을 키우고, 불성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키우는 거예요? 법전은 뭐를 키우는 거예요? 교당과 선방을 키워서 법의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법전이라는 건 법을, 인재, 영산대학교가 법전이에요. 그렇죠? 대학원 대학교가 법전이에요. 여기서 인재를 키워서 거기다 보내는 게 법전을 키우는 거예요. 이 전부시킨 키우는 게 법전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을 키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순수된 거예요. 자기 마음 공부만 하면 영전을 키워. 마음 공부만 해. 근데 법전 키우는 건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법전을 키워야 한다 이거예요. 와서 처음에는 와서 마음 공부만 하다가 뭔가 뭐라면 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전 키우다가 와서 청소를 하든지 뭐 사람을 불러오든지 자관 이거를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덕전이라 이거예요. 덕의 밭을 키워라. 덕의 밭은 무엇이냐? 온 세상이 덕의 밭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덕의 밭이기 때문에 이런 교화를 통해서 세상 운동을 통해서 이걸 확산해 갖고 이런 세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덕전은 이런 세계예요. 전 세계 법이 커진 이런 세계.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교화를 통해 덕전을 만들어야 세 가지 밭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전이란 건 뭐예요? 마음밭을 기르, 심전 속에 불성, 자성, 영성, 요거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영전을 키워라. 이 세상 사람이 다 그걸 하는데, 법전을 키우는 것은 교당을 키우고, 선방을 키우고, 학교를 키워서 인재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교화를 통해서 여기서 인재를 길러내라는 소리예요. 친구를 데려오라는 소리예요. 성공했어요, 누가 안 했대? 맨날 온다고만 소리는 열었나 누구 온다 하더니 왔다가 별로 자리를 못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좌우간 여기를 키워야 돼요. 키우면 어떻게 되면 장학금을 내는 것도 영전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장학금을 내는 거 영전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를 지원하고 영산대학을 지원하고 여기서 막 전무신을 내고 이 일이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 다음 그보다 더 높은 거는 이런 회상을 키우는 거예요. 교당을 짓고, 훈련원을 짓고, 훈련하고, 하와이 훈련을 하고, 해갖고, 교화를 통해서, 원학습 인성교육은 법전을 키우는 게 세상을 퍼치는, 덕전을 키워갖고, 이런 세계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정산종사님이, 한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이, 한일타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덕전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영성만 키우지 말고 법전만 키우지 말고 이런 세계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새마음 새생활 운동은 뭐예요? 얻은 걸 키우는 거예요? 응? 덕전 키우는 거예요?
전부 키우는 거예요. 마음공부도 해야죠. 교화도 해야죠. 이거 뭐, 이게 사람도 뭐예요? 전부 키우는 거죠. 우리 원불 교법은 다 키워야 되죠. 한 가지만 키우는 게 다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현성 박사가요, 오늘 이제 그 법전이 아니라 덕전을 이제 아주 이제 다 그래야 교화를 하는 거니까 그 일을 좀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든지 한국어학이 잘 돼갖고 여기서 난 한국어 학당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대종사님 원래 야학을 다 했거든. 전부 야학을 해서 한글 복파 작업을 했다니까. 대종사님 한글 복파 경전 처음 한글로 만들었죠. 전부 노래도 한글로 했죠. 참 한글 복파 작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참 한글 가르치는 있기 때문에 여기 장비도 있어갖고 줌으로 하면 막 진짜 한번 다음에 프랑스까지 가는지 어는지 연락해 꼭 들으라 친구들을 그래갖고 그거 좀 해갖고 우리 선빵 오는 사람들 저기 누구요 외국인 선빵 오는 사람들한테 좀 선전해서 요 한글을 좀 배워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요번에 뭐죠 중도훈련에서 하는 새삼 정전망고 혼종훈련에 외국인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홍상진 경우가 있을 때 6명을 데려갔어요. 총부로 데려갔어요. 총부. 어떻게 데려갔냐?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통역기라는 게 있어. 6명이 귀에다 다 꼽아. 한 사람이 통역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물으면 통역에 2명이 있어야 돼요. 말하면 한글로 거꾸로 이게 2명이 있어야 돼. 형진이는 이거 잘해요. 말하면 막 한글로 거꾸로 해. 거꾸로. 한 사람은 영어로 통역하고 여기 2명 있으면 딱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2명 있어. 권상은하고 이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여기 왔어요? 아니 저기 있네요. 그런데 이정은 변호사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얘기해갖고 열정이 좋아요. 누구도 있죠 또 친구. 어? 남경민도 그것도 좀 오라 그래요. 해갖고 요번에도 한번 온다고 했어요? 포럼에 오기로 했어요. 포럼 오기로 했죠. 남편도 데리고 온대요. 아니, 남편 데려간대요. 이게 이제 이런 교화하는 거, 이런 교화. 그래갖고 남편도 가서 이거 들어보자, 안 돼. 이런 교화. 이게 우리가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야. 막. 모르는 사람들이면 남편 데려오고, 막, 친구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새삼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초초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 공의자가 우리 형진이한테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외국인들 거기 중도훈련에 가서, 이제 원상은이는 영어로 통역, 여기는 한국말 통역. 이 둘이서 6명을 넘으면 분명히 100%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막 20명도 데리고 가면 국제훈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코로나를 지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해. 어때? 유현성 박사 한번 잘해볼까요? 한글을 학당? 국제적인 여기가 대종사님 여기 초기 경성교환인데 아니요. 여기가 이제 국제적인 한국어 가르치는 것 하면은 나 세상에 우리 다른 글자 봐도 글자를 혀 모양으로 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기역자가 혀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가 니은자는 이렇게 되고 글자를 어떻게 이 모양을 했나 이 또 천지인 삼재를 했다가 막 너무나 이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건 교화. 그냥 얘기하면 그냥 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내가 보니까 딴 거 있는데 PPT가 조금 질을 높여야겠더라. 그거는 우리 주문요. 기가 막히게 멋있게 딱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에 그냥 멋있는 버전이 나오니까. 그거 딱 주면 내가 딱 고쳐줄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내년에는 정말로 새마음 새생활 운동. 우리 교법의 사회와,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 그러니까 생활화, 그 다음에 사회화, 세계화.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 자산 상사님 쓴 거, 한 대종사님 쓴 거, 쓴 건데, 그거를 이뤄내는 내년에 원년이 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갖고 다음에 한 번 더 강의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